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출장 갔다 와서 또 이제 중국 다른 지역 출장을 갈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댓글을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달아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이 됐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인 댓글을 받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움츠러들게 되고 이렇게 좀 우쭈쭈하는 그런 댓글을 보면은 좀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할까 하다가 사실 이번에 한국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중국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3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못 갔다가 다시 가서 있는데 그 어떤 그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막 올려오려고 하는데 또 막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 쪽은 워낙에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금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시점에 우리 차코페페 채널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생각한 주제가 중국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차코페페 채널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첫 번째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중국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제 생각을 조금은 두서가 없을지언정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요.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하고 별로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중국을 접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인천하고 부천 쪽에 사시던 화교분들을 굉장히 많이 아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눈앞에서 진짜 막 중국 사람들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지금도 있죠.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그 단체에 그때는 이제 대만 분들이 오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또 대만 분들이 제 눈앞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어렸을 때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도 당시 동년배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 다닐 적에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아주 우수한 그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쩌다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 이렇게 넷이 저희가 자주 가던 그 화교 아저씨가 하시던 그 중국집 화교가 하는데 위에 화샹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주 이제 먹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 어머니한테 너무 맛있었다고 또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맛있었냐고 들어봤더니 무슨 요술을 부린다고 그래서 요술 짜장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야 이게 요술 짜장이라는 짜장이 있냐 그러는데 제가 듣고 웃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그 저기 유술 짜장을 그렇게 썼거나 아니면 로스 그러니까 저기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채선 그렇게 넣어가지고 볶은 짜장을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내가 좀 더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도 맛있어 하는구나.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의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 중국어과를 가게 되면서 아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우수했어요. 친구들이. 저는 우스웠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하고 같이 제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도 그 다음에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국정교과서로 중국어를 배웠고 또 저한테 처음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고등학교 때 은사님은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나온 분이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북경을 유학을 하고 오셨던 분인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이제台湾으로 유학을 가셨거든요. 대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고, 대학에 가서도 이제 중국어 관련된 거 계속 하다가, 대학원에서도 중국어 관련된 거 하고, 회사 가서도 중국 관련된 것만 하다가 지금은 아예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또 중국에서 또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감사하다. 최근에 이제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고루고루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일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처럼 중국과 관련된 것만 계속 해버리면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게 돼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하나도 잘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분야가 계속해서 오래 하시면 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우리 언론에서 중국을 보도하는 게 정말로 떤 전체 중에 굉장히 일부를 가지고선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중국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금 시점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차코페페 채널을 통해서 이 모습은 전체 중에 지극히 일부이며 지극히 편향돼 있고 지극히 대표성이 없는 그런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도 전달이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저한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다 올 때에 제 아내도 같이 갔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내는 중국 사람입니다. 민족은 한족이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제 아내는 중국으로 치면은 중국 사람으로서는 한국통에 해당을 해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웬만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러는 사람이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이 한국에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중국을 왜 좋아한 거냐.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좋아한다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대답을 했는데 말이 잘 안 됐고, 오히려 제 아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말로는 한국에서는 살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유행을 한다든지 어떤 메인스트림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딱 하나로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내가 고르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답니다. 남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하나 한두 개의 뭔가가 있대요. 그냥 그걸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편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중국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말로 하면 좀 개판일 때도 많아요. 근데 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보장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말씀드리려던 중국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92년도에 수교를 하고 나서 이제 3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92년도에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수나 양적으로 더 훨씬 더 많았겠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뭐 우루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는요 사실 큰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지만 뭐 그렇게 좋아할 일도 없죠.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30년을 같이 지내보니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뭐냐? 뭔가 일은 계속 터진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국에 대해서도 안 좋은 쪽만 보려고 하면은 끝도 없고, 또 좋은 쪽만 보려고 해도 균형을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고마운 거는요. 중국에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보면 그거 전부 다 공짜거든요. 우리가 큰 비용을 내고선 하지 않아도 옆에서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려면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시각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웃겼던 게 이번에 한국에 출장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끝났고 동남아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봐라, 중국 수출 비중이 줄고 동남아 수출 비중이 는다. 또 어떤 분은 중국 관광객 안 와도 된다. 동남아 관광객이 와서 돈 쓰면 된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동남아의 그 아세안 10개국 대상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동남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중요해졌을 것 같죠? 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아세안 10개국은요, 최근에 중국과의 교역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하고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중국이 동남아랑 가까워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그런 거는 잘 보도는 또 안 하더라고요.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요, 무역 규모가 2020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 대미 무역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별로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지 말고 조금 더 중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국이라는 데는 워낙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봤더니 정말로 두서가 없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떤 이런 생각들이라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자고 영상 하나만 찍어 봤고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뭐 큰 기대 안 한다. 자극적인 내용 없는 거 알고, 뭐 어떨 때는 뭐 들으나 마나 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제 영상의 미가 너무 떨어진다. 또 어떤 분은 영상의 미 따위는 관심이 없다. 뭐 등등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제 주관을 갖고 찍을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중국과 함께 산다는 것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두서없고 신변 잡기적인 내용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중국 사회를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